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8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북한의 경제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파악하고 최근에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박헌영 등의 경쟁 세력들을 제거한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이 이념 노선 갈등, 사회주의 노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켜간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오이즘이라 해서 마오쩌둥의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갈등을 보이게 되죠. 이런 와중에 김일성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주적인 노선을 걷겠다라는 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해 가죠. 그리고 주체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주체 사상을 국가의 유일한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시킵니다. 그리고 주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신설된 주석 자리에 김일성이 취임하죠.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어 갑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은 김일성의 우상화와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는 활동을 주도하게 돼서 1980년부터 사실상 후계자로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두 번째 권력자로 북한 사회를 지배하게 되죠.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가 앉았던 주석 자리를 비워둔 채로 공석으로 둔 채로 본인은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을 이야기할 땐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지만 김정일 주석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김정일은 핵 미사일 개발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침체와 식량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군대가 먼저 선도해서 나아간다라 해서 선군 정치, 먼저 선자, 군사 군자, 선군 정치를 내세워서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과 2007년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죠.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권력은 3대 김정은의 여기까지 세습이 되는데요. 김정은은 또 국방위원장이란 자리 대신에 국무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김정은은 경제와 핵을 함께 발전시키겠다.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인 긴장을 높였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런 핵무기를 점차 줄일 테니까 미국과 수교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 봉쇄를 좀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빅딜이 되지 못하고 좀 불발됨으로써 지금 북미 관계도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새롭게 지금 미국 행정부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한국이 좀 주도를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해 봅니다.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북한은 1960년부터 70년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량과 소비재 점차 식량과 소비재 생산 확대를 추구해 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나친 그 자립 경제 노선 그리고 뭐 이 자립 경제 노선은 국제사회의 봉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 빼고 자본주의 진영과의 교류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과의 체제 대립 통해서 과도한 국방비 이 부담이 컸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족 등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됩니다. 물론 6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 더 높았고 발전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뒤로 이제 침체됐다는 소리죠. 나름 이런 부분을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도 노력을 합니다. 합작회사 경영법 줄여서 합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합영법을 도입해가지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북한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북한의 위기는 90년대죠. 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우방들이 붕괴되고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식량난은 계속되고요. 이때 탈북민들이 엄청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진과 선봉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두고요. 그리고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해서 나름 이렇게 경제 발전을 도모를 하죠.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두만강 하류 지역. 이쪽에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만나는 접경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 시장경제 개방처럼 이 부분에 한정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신의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교역 핵심 거점 도시니까요. 이곳을 중심으로 나름 경제 발전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현재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말 남북 관계가 좀 햇볕 정책으로 개선이 되면서 경제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금강산 관광산업 개성공단 등이 건설되고요. 일부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죠. 그리고 생필품 교류 시장도 신설하는 등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여전히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도 현재는 폐쇄된 상태죠. 이러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남북 경제 교류로 좀 돌아오고 그리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런 부분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